등비 수열의 등비란 비관을 똑같습니다 라는 뜻으로서 1, 2, 4, 8, 16, 32 같은 것이 있으면 2 나누기 1, 4 나누기 2, 8 나누기 4, 16 나누기 8, 32 나누기 16 언제나 답이 똑같죠. 그걸 비라 그래요. 비. 그 나눈 결과를 이게 늘 같다라는 뜻으로 등비, 항상 비가 같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단 이씨 곱해가고 있는 걸 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봐도 돼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아마 이런 이름은 이런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계속 등비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곱해가는 거, 꾸준히 곱하는 게 있는 수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이제 10이 있으면 2분의 1이니까 5가 되고 2분의 1 곱하면 2분의 5가 되고 2분의 1 곱하면 4분의 5가 되고 또 2분의 1 곱하면 8분의 5가 되는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때 꾸준히 곱해주는 숫자는 2분의 1인 거죠.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문자로 좀 표현하면 숫자가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번호표 넌 1번, 넌 2번, 넌 3번, 넌 n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뭐라고요? 첫째 항, 이건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n번째 항을 일반 항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것은 등차 수열과 이제 동일하죠. 자, 시작하는 사람을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면 곱해주는 사람은 R이라고 불러. 공비라 그래, 공비. 늘 곱해주는 같은 비율이란 뜻이고요. 항상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말로도 이걸 불러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부른답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불러요. 요거 이제 그 단원마다 뜻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등비수열 요 단원에서는 일정 비율로 증가하면 곱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아주라. 그럼 이제 r을 또 곱하면 ar의 제곱이고 계속 이러다 보면 ar의 n-1이 되는 거야. 여기 n이 보이면 n 빼기 1, 3이 보이면 2제곱, 2가 보이면 1제곱이 되는 거 잊지 말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항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쭉 늘어가는 거죠, 뭐. 그럼 다음 등비 수열 한번 찾아봐라. 네, 3에서 6으로 넘어갈 때 2 곱했으니까 6에서 다음 넘어갈 때도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해서 가면은 딱 맞아요. 네, 그리고 4에서 1이 된다면 이거 점점 줄어드니까 2분의 1씩 곱하면 되겠는데 이거 마이너스가 있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4에서 넘어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빼기 2가 되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빼기 2분의 1이 된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곁들여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27도 마찬가지야. 저기 3이 됐는데 중간에 마이너스 있는 분위기 보고 그렇다면 이게 3분의 1씩 곱한 거는 맞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단다.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9와 6이 있죠? 그럼 9고 6이라 6 3분의 1을 곱하면은 이건 3이네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6이 되죠? 그럼 3분의 1을 곱해서 4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비라고 불러. 자, 쟤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비 이렇게 부른단다. 9를 뭐라고 불러? 첫째 항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문제 해결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서 개념을 좀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러자. 우리 A2를 보면 AR의 1제곱으로 A3를 보면 AR의 제곱으로 A4를 보면 AR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A2 곱하기 A3은 AR의 제곱, 그 이제 마이너스 216이죠. 또 A3, A4는 AR 제곱, AR 세제곱으로 보고 빼기 96이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어. 읽고 하나씩 식으로 만든 거지. 이제 얘네 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나누기로 해. 통째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A끼리 서로 다 약분이 되고 R 제곱 R, R 세제곱 다 약분이 되어서
r의 제곱은 해놓고요. 여기 플러스로 고치고 96에 216이라 4, 5, 24, 46, 4, 2, 8, 4, 46 3, 8에 24, 3, 1은 3, 3, 8에 24 2, 4, 8, 2, 9, 18 이렇게 장난치듯 살짝 약분해주면 3분의 2의 제곱이 나오게 되지. r이 플러스 3분의 2거나 r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네, a1은 0보다 일단 커야 된다 그랬고요. 뭐 아직 저 힌트만으로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한번 또 해보죠. 지금 얻은 이 결과를 이거라고 치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a가 양수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러면 이거 인정하겠고 a가 양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쪽 거 계산해서 가야 되겠어요. a제곱에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 3분의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 만약 이렇게 되면 a제곱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8분의 27로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플러스는 r이 아니고 r은 마이너스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쪽으로 이제 다시 r 세제곱이 음수가 붙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음수는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논리가 앞뒤가 맞잖아요. 아, 됐다. 1번이라고 생각해서는 모순이 나왔고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나왔어.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 와, 이게 이렇게 보기 드물게 큰 수네요. 쌤이 최근에도 이렇게 큰 수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야. 보통은 간단하고 작은 수가 많이 나와요. 729가 나오네. A가 얼마일까? 첫째 양인데 음수는 안 쳐준다 그랬어요. 여기 음수 안 쳐줘. 첫째 양은 729에 루트를 씌우면 27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대로 식을 꾸미고 계산해서 R값을 찾은 다음에 이건지 모르겠어서 둘 다 해보니까 두 번째 게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R의 5, 즉 AR4와 R의 6인 AR5를 더하는 거는 뭐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우리 A 알고 있지 않나? 네, A 알고 있지요. 또 우리 R 어디 있냐? R 알고 있지 않나?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대입해서 그냥 산수만 잘 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 수열이 이렇게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 표현을 보거든 겁내지 말고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어.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생긴 거란 뜻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겼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10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공비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여기 10인데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빼기 20이 되는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냥 이겁니다. 그리고 AN 자체도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N이 아니구나. 맞네요. 저 회색은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다 그랬고요. A는 그 사람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죠.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A의 뭐 첫 번째는 A고 A의 두 번째는 AR이고 A의 세 번째는 AR의 제곱이고 A의 네 번째는 AR의 세제곱이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무리가 없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파란색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3A1, A2는 10이다 이고요. 요것도 3A2-A3는 마이너스 20입니다가 됩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이 둘을 연립을 어떻게 하면 좀 A와 R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문제 보면서 n에다가 1, 2, 3, 4 대입해서 전개해보고 두 번째 등비라니까 이런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나오게 되죠. A를 A로, A2를 AR로 보았어요. 어디 보자. A를 꺼내면 이것이고 여기는 A와 R을 꺼내면 3 빼기 R은 마이너스 20인데 여기가 지금 똑같아. A 곱하기 3 빼기 R이 참 여기랑 똑같아. R 옆에 10이 오겠구만. 그럼 R 값이 마이너스 2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 R 값이란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2가 등비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계산해 본 거죠. 아니 참 그게 아니라 이 R 값이란 얘 겁니다. 얘 거.
운이 좋게도 이 박스 치인 것들의 공비도 R이 나왔어요. 표현을 해보니까 이게 보이잖아. R이 곱해진 게. 근데 그 R은 누구 거이기도 하냐 하면 방금 전에 이 사람 거지. R이 이렇게 곱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R은 마이너스 2입니다. 등비수열의 R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가 5니까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때 AN의 첫째 항은 그랬는데요.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제 n이 보이면 일단 1, 2, 3, 4를 대입한다라는 느낌을 살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과 48 사이에 3개의 수를 넣겠다. 근데 얘네들이 등비래. 그럼 꾸준히 뭔가 곱해지겠지? R이 4번 곱해지면서 48이 돼. 그럼 R의 4제곱은 16이니까 R은 2이거나 빼기 2가 돼야 돼. R이 만약에 2가 된다면 3에다 1을 곱해서 6, 12, 2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빼기 6에 12에 빼기 24가 된다는 게 맞을걸?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신경을 씁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 다음에 온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 이미지가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 있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고요. 17번 삼각형의 중심, 여기 가운데 삼각형을 없애고 남은 것들에 다시 4분의 1 요 지점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10번 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 넓이 구하기예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쌤이 이렇게 사각형 그려서 반으로 뚝뚝 잘랐다고 쳐.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만 남겼어. 검은색은 잘라버리고 남긴 게 흰색이야. 그럼 걔네들을 또 전체의 2분의 1이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1과 3분의 1과 3분의 1을 버린다고 생각하자. 3분의 1을 버려서 3분의 2가 남았어. 3분의 2가 남았어, 매번. 그러면 얘네를 다 합친 전체에도 3분의 2가 남게 되는 거야. 이것은 퍼센트로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분수로 얘기해도 괜찮고 비율로 얘기해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처음 삼각형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버렸으므로 4분의 3이 남았겠지? 그러면 가운데 잘라버리고 여기 가운데 잘라버리고 가운데 잘라버려. 그럼 매번 빨강색에서 4분의 3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에서도 4분의 3이 남은 거야. 그 다음에 남은 것에서 4분의 3씩 또 남겨. 계속 그런 식으로 남겨. 그래도 이제 4분의 3이 남은 거라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3이 10번 이렇게 반복하면 한 번에 4분의 3이 한 번 곱해지니까 10번 생긴다고. 이거예요. 자,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아직 모르죠, 그죠?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전체 넓이가 있는데 A는 어떻게 구하냐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해서 계산을 하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 루트 3, 그리고 종이의 넓이는 루트 3, 4분의 3의 10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썼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21번. 자, 여기 보면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표현이 나왔어요. 네,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라는 말은요, 꾸준히 R씩 곱해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네, 인구가 몇 명 있긴 있었겠죠. 어느 도시에 인구가 있긴 있었을 거니까 A라고 놓고요. 그래서 10년 후라 그러면 R이 10번 생겨서 30만 명, 20년 후는 R이 20개 생겨서 40만 명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분수를 만들어서 싹싹 약분하면 R의 10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싹싹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R의 10제곱이 3분의 4인 상태를 얘기를 해. 문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R의 10이 얼마인지도 알았고, R의 10이 3분의 4라면 4분의 3이니까 A는 4분의 9. 만명이에요. 이거 만명 단위. 만명이 되겠습니다. 5년 후에 예상 인구라 그러면 이제 A에서부터 R을 5번 곱하는 거지. 4분의 9에서 R을 5번 곱한다? 여기서 R이 5번이면 이게 루트 3분의 2 아니겠니? 3분의 2 루트 3 말이야. 그래서 3분의, 미안. 3분의 2 루트 3 해가지고 3, 2 해서 2분의 3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 3은 대략 1.7로 보자니까 뭐 인구 계산이야 여기다 1.7 곱해주면 대략 나오겠죠? 만명 단위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단 그거죠.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건 R을 곱하는 거야. 그럼 10년 후라면 R이 10번 곱해지고 20년 후에는 R이 20번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요. 자, 요것을 기억해주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전년도보다 항상 10% 인상된 연봉을 받는다. 처음에는 2천만 원 받겠다요. 그럼 연봉이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는 때는 언제냐 그랬는데 2천만 원의 연봉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매년 전년도보다 10% 늘어나고 10% 늘어나고 어이쿠 10% 늘어난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까 곱하기 1.1로 대처해주면 되죠. 왜 그래요? 하는 사람들은 자 들어보세요. R%씩 무언가를 계속 올려준다면 일단 처음에 받게 되는 돈은 A에서 A의 R%가 증가한 돈이기 때문에 A 곱하기 100분의 R이 되고 A1 플러스 100분의 R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 오는 곳이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이 첫 번째 예제에서 얻은 간단한 공식이 중첩의 중첩의 중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만한 돈에서 그만한 액수의 R%를 더 받는 거니까 A1 플러스 100분의 R의 R%. 그럼 이게 100분의 R이죠. 그리고 앞에도 A1 플러스 100분의 R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앞으로 빼내고 1 플러스 100분의 R이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공통 인수는 앞으로 나가고 남은 사람들 1, 100분의 R 이렇게 곱해주는 거잖아.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을 한번 해보았는데 어려울 땐 쌤한테 직접 와서 한번 더 듣도록 하자.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2천만 원에 1.1이 도대체 몇 번 더 진행될진 모르겠지만 그게 4천만 원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건 이렇게 식만 좀 세워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식만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풀지 마세요. 이거 더 이상 쌤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읽고 분위기를 이해를 했고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대로 떠올렸거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나오고 있고 알맞은 표현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알맞은 식이 나오는지를 딱 거기까지야. 쌤 목표는. 됐어. 다음으로 등비 수열을 이렇게 늘어놓다 보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 3개를 아무거나 고르세요. 이걸 고를까? 3개를 고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곱한 것은 양쪽 끝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또는 양쪽 끝을 곱해서 루트 씌운 것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얘네들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1번을 권장하겠고 주로 1번으로 생각해 달라고.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아무튼 그래서 ABC가 등비 수열이면 B의 제곱이 AC이거나 B가 루트 AC이다 라는 표현을 보게 될 거야. 그다음 AAR, AR 제곱이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제곱을 했을 때 A 곱하기 AR 제곱이랑 똑같은 걸 보게 될 거야.
어떻게든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지만 다들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 그럼 여기에서 빼기 4와 빼기 16이 있을 때요. 빼기 4와 빼기 16 사이에 있는 사람을 골라라인데 제곱하면 두 개 곱한 거니까 x가 8이 될 수도 있고 빼기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이 두 개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답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답 하나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뭐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야 이거 하고 빼기 8 있겠구나 금방 얘기하지만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자꾸 계산하다 보면 그거 놓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쪽으로 좀 길을 들여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답을 놓칠 일은 거의 없긴 해. 근데 아무튼 생각이 없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건 사용을 해주시되 항상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자, 사실 그 등비중앙은 어렵게 될 문제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꾸 다른 단원이랑 섞어서 내. 요 사람을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겠지. 또 초록색 사람을 이걸로 나눠도 나머지가 나오겠지. 또 초록색 사람을 주황색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빼기 1로 나누면 qx 플러스 나머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뭐뭐를 뭐뭐로 나누면 몫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야, 초등학교 때 하던 검산식이라고. 검산식. 그리고 저 x가 붙으면은 여기에 어떤 식이 온다는 뜻이고 x가 안 붙으면 여기 숫자가 온다 이런 뜻이 돼요. 이 r 자리에 쌤이 rx라고 대신 쓰면 계산하고 나서 여기가 식으로 만들어진 나머지가 온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지. 몫과 나머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다시 기억이 좀 나나요? 기억이 안 나면은 나머지 정리 파트의 수업을 다시 이제 듣고 들어가면 되니까 꼭 얘기해주라. 일단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 시작할게요. 그래서 로자리를 0으로 만드는 걸 르에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 이게 바로 나머지를 빨리 찾는 어떤 공식이나 방법인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fx에다가 x 빼기를 0으로 만드는 사람인 1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얘의 나머지고 x를 0으로 만드는 0을 넣으면 b가 나머지고 이 사람의 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세 개의 나머지를 찾은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제곱은 양쪽 끝에 곱한 거랑 똑같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는 거란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 여기 히트 있잖아. 2일 때 6이다. 그럼 그거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6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이 기억의 식과 니은의 식을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뭐 답이 나오는 거는 되게 쉬운 문제니까 간단한 연립을 한번 꼭 도전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쌤이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서 등비 중앙 공식에 따라서 달라는 걸 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세 실수의 곱은 125다. 3개 곱하면 125. A, B, C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그럼 B에다 2 곱한 건 A 더하기 C. 자, A, B, C, A는 등비 수열이다. C의 제곱은 A 곱하기 B.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뭐 연립하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쌤 요거 이제 손 안 댈 테니까 한번 스스로 연립을 한번 해보길 부탁합니다. 먼저 요거 두 개를 건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이제 A, B를 C분의 125다 해주면 훨씬 빨리 또 나올 수 있고. 아, 쌤이 힌트를 너무 많이 주나?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재미를 자꾸 뺏고 있네. 힌트는 요 정도까지. 한번 도전해 본 다음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잘 안 되면 쌤한테 꼭 얘기해 주고요. 자,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이제 등비다 그랬네요. 그러면 등비수열 3개가 있는 건데,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요거 3개를 하나씩 더하면 1분의 4의 빼기가 온다 그랬습니다. 2개씩 곱해요. AAR, AAR의 제곱, AR, AR의 제곱을 하게 되면 2개씩 요렇게 한 것에 플러스를 넣게 된다 해서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와장창 다 곱한 거는 K다 이거지. AAR, AR의 제곱은 마이너스 K다. 여기 빼기 붙이도록, 빼기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붙이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했으니까. 다음 이제 요것도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쌤 얘기는 a를 앞으로 끄집어내세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요. a 제곱에 r을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1r r의 제곱이 빼기 8이 되겠네. 그리고 이 둘을 통째로 나눠버려. 나누면 2가 되고, 나누면 ar이고요. 이거는 벌써 없어집니다. 그래서 ar이 2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걸 가지고 바로 1로 가면 되잖아. k가 금방 나올 거 아니야. 여기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k니까 말 안 해도 느낌 오죠?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자, 흐름을 알았으면은 이 흐름대로 한번 다시 보지 말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이 논리적 순서를 결국에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 참. 요거 단원 이름이 그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야. 이거 기억 안 나거나 내용 모르겠으면 여기 찾아가서 몇 문제만 풀어보면 되는 거거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잘 안 될 때는 꼭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3차의 곡선과 y는 k라는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는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두 식을 서로 연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연립을 하면은 그들의 교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단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k이고요. x의 세제곱 2x제곱 x는 k이고요. x의 세제곱 2x제곱 x 빼기 k가 0이 된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풀면은 이걸 답으로 갖는 사람이에요. 네, 기억하십시오. 연립을 하면 그 식의 x 값이 교점이에요. 교점의 x좌표 특히나. 네,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푼 것처럼 얘처럼 한번 해주는 거죠.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로 여기다 그대로 한번 더 적용해주면 돼요. 한번 도전해보고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자, 등비수열이라는 게 이런 게 생긴 거를 더하는 거잖아. 쭉 더해서 n번째까지 더한다고 치자. 이제 n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sn이라고 불러요. n 하나까지 더했습니다. 여기다 r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슈슈슝 하고 여기 a에 r이 곱해지고 여기다 r이 곱해지고 r이 곱해져서 맨 마지막은 ar에 n이 이제 되는 거죠. r이 곱해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빼주면은 1 빼기 r에 sn이 되고 ar 없어지지, 제곱 없어지지, n-1 없어지지, a 빼기 ar에 n이 되어서 a1-r에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s의 n이란 1 빼기 r에 a에 1 빼기 r에 n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에 서로 마이너스 1을 곱해줄 수 있어.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는 거는 괜찮잖아. 저렇게 하는 거.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음속에 뒤집혀 나오게 돼. 이거 이제 언제 쓰냐 하면 r이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분홍색 저걸 많이 쓰고 r이 1보다 클 때는 초록색 저 자리식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그거는 같이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공식이 아니라 원리를 이용하면 2를 계속 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해줘. 그럼 2, 4, 8, 16, 32로 변하고 2를 계속 곱해주면 이거 빼. 마이너스 s하고 2, 4, 8, 16 다 빠지잖아. 1 빼기 32란 말이야. s의 값은 31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공식을 쓰고 싶으면 공비가 2니까 초록색 공식 2 빼기 1에 첫째 항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항이 5개니까 오늘은 n자리가 5가 되겠지. 31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이용해서 풀건 공식을 이용해서 풀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자유란다. 자,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야, 3, 3, 3 이렇게 4번 더했어. 이거 등비수열을 더한 거니? 에 대한 문제야. 곱하기 1을 계속 했다고 치면 등비수열을 더한 거라 볼 수 있잖아. 그죠? 예, 그거 맞아요.
그렇게 되면 3만 4번 곱하면 되잖아. 이 그 얘기야. 그래서 뭔가가 계속 똑같은 A가 N개 있으면 1개, 2개, 3개, N개 있으면 이걸 NA라 하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공식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컷 사용할 계획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데 오면은 연습할 거 많잖아요. 딱 보고 첫째 항은 2고 R은 3이니까 그럼 n번째 항까지의 합은 R-1, R의 n-1 곱하기 A. 여기 2분의 2니까 1이죠? 그럼 이것만 이렇게 와도 되겠네. 요런 느낌. 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지, 정리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써준다. 뭐 요런 느낌. 전개해서 써도 상관없어.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야. 아이쿠. 그래서 이때는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고요. 2 빼기 2의 n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또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원하는 걸 쓰면 돼. 응? 1과 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습니다. 자, 1과 2가 있고요. 여기서 1개, 2개, 3개 해서 n개를 집어넣습니다. 3개 해서 n개를 넣는데요. 그럼 내가 몇 번의 r을 곱해야 될지 한번 세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런 모형을 가지고서 동그라미의 개수에 맞춰서 내가 r을 몇 번 곱해야 되는지 잠깐 가볍게 실험을 하고 돌아와서 계산해줘도 괜찮어. 1에서 r을 n 플러스 1번 계산하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자, r의 n 플러스 2는 2다. 이렇게 돼요. 1부터 n항까지 싹 더한다 그랬죠? 이건 등비 수열을 더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1가 되니까 커진 공비 마이너스 1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 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항 A1은 사실 요 두 번째죠. 우리가 그려놓은 거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제곱근 기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지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보류를 좀 하는데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배우셨다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수업에 따르면 요건 약간 선행이니까 일단 쌤이 요건 강요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사람은 요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좀 갈 거고 아닌 사람은 도대체 저게 뭐지 싶을 거야. 그냥 그런 마음으로 봐두기만 해. 쌤이 요거 이제 수열 끝나면 수업 다시 할 테니까요. 일단 R을 구할 수 있어요. R을 구할 수 있고 R의 n도 구할 수 있고 간단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 우리가 이제 A1이라고 하는 그 A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중에 답을 고르는 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확정하고 나서 다음에 여기 있는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힘 그걸 좀 길러달라라는 의미입니다. 파란색 네모가 훨씬 중요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다. SN이 등비 수열의 합이군. 그럼 S2에는 자, 일단 n항까지의 합이 R-1 AR의 n-1이니까 S의 4n 아이고 S의 2n이라 하면 R 빼기 1에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2n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둘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4가 된다. 4배 하면 똑같아진다 그랬는데 즉 SN이 여기 있고 S의 2n이 여기 있고요. 두 개는 4를 곱하면 똑같아져 라고 말했어. 여기 식이 그러니까 우리도 식을 그렇게 쓴 거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은 약분이 되죠. A도 약분이 되고요. 요건 R의 n-1 R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R의 n-1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결국 남는 게 R의 n 플러스 1은 4가 남죠. R의 n은 3이 되는 거예요. R의 n은 3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거 이제 계산하라 그러면 S의 3n을 내가 알면 되니까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때 R의 n이 3이니까요. R의 3n은 27이죠. 27. 뭐 모르는 게 없네, 그지? 그리고 R의 n이 3이잖아? 저게 3이에요. 그럼 뭐야, R 빼기 1분의 A가, 여기 우리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찾으면은 괜찮게 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 식 갖고 어떻게 찾지? 그러게요. 원래, 참, 필요 없구나. 쌤이 좀 깜빡했네요. 자, 이제부터 계산합니다. SN으로 S3N을 나눠달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두 개 다 식을 딱 쓴 다음에 이렇게 진짜 통째로 나눠버려요. 분수로. 그럼 분홍색은 서로 똑같으니까 약분 될 거고, 아까 주황색 3이, 여기 27이었고, 여기 3이었으니까 2분의 26이 되어서 13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요. 1번이 있고, 여기 2번이 있고, 여기 3번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퀴즈로 좀 남겨놓을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 약수의 총합이 뭐였는지만 좀 소개해줄게.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 약수를 다 더하면 중학교 1학년 책에 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거든.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 공식으로 정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야. 별다른 뜻은 아니고. 이렇게 힌트를 살짝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약수의 합을 이렇게 구하듯이 15의 10제곱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한번 위에 걸 참고해서 작전을 짜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테니까. 사실 이제 기본적인 내용, 또 중요한 문장과 구문이 있는 것, 되게 배워야 될 계산이나 개념이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훨씬 무궁무진하게 넓어, 이쪽이. 그러나 일단은 가장 실용적이고 이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먼저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쌤이랑 만나서 좀 더 확장된 이야기들, 약간 어려운 것들을 더 얘기를 할 거거든. 그렇게 해서 두세 번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자.